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하게 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경화 장관이 내일 오전 방콕에서 고노 외상과 만나는 회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고노 외상과 만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상황 악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일 3국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기구인 민관정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는 부분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고 7가지 협의 사항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규제 철회 촉구와 추가 규제 움직임에 대한 중단 요구가 담겼고 정부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 원 이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했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 나가고 국회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이른바 한일 갈등 여론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적절치 못한 내용이 배포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구원은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총선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해 논란을 샀습니다. 클럽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에서 대대적인 불법 건축물 합동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사고가 난 클럽의 공동대표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클럽 역시 불법으로 건물 용도를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이 몰려있는 광주 상무지구입니다. 업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자 합동 단속반이 떴습니다. 단속반은 신고된 도면과 업소의 실제 공간을 꼼꼼하게 대조해 점검합니다. 이번에는 합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위반 건축물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식품 위생 관련해서 불법 영업 부분, 그다음에 소방 안전 시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단속은 모두 3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유흥주점과 클럽 등 80여 곳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합동 단속 대상은 광주의 다중이용시설 1,400여 곳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의 무너진 무대는 무허가 용접업자가 부실하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건된 공동대표 3명이 지분을 넣은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난간이 주방으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서울중앙지검을 책임지게 된 배성범 신임지검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배성범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정치 경제 권력의 반칙적 범죄와 민생 범죄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경쟁 질서를 강조했던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와 일맥상통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를 검찰의 선결적 존재 이유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자세를 낮추어 국민들과 사건 관계인의 얘기를 듣고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정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합시다. 사법농단 재판과 삼성 회계 사기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검사들이 각각 차장 검사로 전진 배치돼 관련 사건을 계속 지휘하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발표한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특수1부장은 공판과 선거 범죄를 지휘하는 2차장으로, 송경호 특수 2부장은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을 지휘하는 3차장으로 각각 발탁됐습니다. 신봉수 특수 1부장은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전담해왔으며 송경호 특수 2부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팀을 이끌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인 오늘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5시 6분과 5시 27분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상임위는 그러면서 우리 군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달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3,000톤급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해훈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SLBM을 한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보면은 함교 부분에 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이 SLBM 발사관을 탑재하는 위치일 것으로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직경이 한 7m 되는 거니까 지름 잠수함에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대충 길이를 계산해 보면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커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서울 목동에 있는 빗물 배수 시설에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소속 50대 구모 씨가 지하 3.9m 지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소속 미얀마 출신 노동자는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은 수문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5m 지하 빗물 저류 시설로 내려갔다가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이 9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단서 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늘도 육군 특공 기동부대원 400여 명과 경찰과 소방 등 모두 520여 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색견 14마리와 경찰과 육군 지자체가 보유한 드론으로 공중 수색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는 조양이 실종된 장소 인근 1.2km 구간을 비롯해 주위에 있는 야산과 계곡 등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양의 소지품 등 흔적이나 실종 장소를 빠져나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풀숲을 제거하고 등산로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3년 만에 3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줄었다고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56조 1,3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0.7% 줄었고 매출은 16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인위적 생산 감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뒤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새로운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이 있다며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즈니 영화가 점령한 극장가에는 한국 대작 2편이 오늘 동시에 개봉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칸 영화제 문을 연 개봉작 2편도 나란히 스크린에 걸립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난 신 안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뒤 신을 믿지 않는 격투기 챔피언 용호. 주님.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발견한 뒤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를 만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에 맞섭니다. 오컬트 장르의 액션과 유머를 더했습니다. 현 스포츠 중에는 격투기만큼 또 강렬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뭔가 강함을 상징하는 스포츠도 없는 것 같고. 다른 거. 청년 백수와 대학 동아리 후배가 원인 모를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재난 영화입니다. 억지 눈물을 강요하는 심파 코드를 없앤 대신 코미디를 입혔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 유나의 첫 주연작이기도 합니다. 달리고 뭐 매달리고 올라가고 이런 씬들이 많아서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는 있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한 작품이에요. 무덤에서 깨어난 시체들이 커피와 와이파이처럼 자신들이 생전에 집착했던 것들을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찌든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미국 독립영화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짐 자무시 감독의 작품으로 올해 칸 영화제 개막작입니다. 흥겨운 결혼식 파티가 열린 스페인의 작은 마을. 라우라의 딸이 갑자기 사라지고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범들의 협박까지 받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됩니다. Pues Laura es una mujer particular que ha tenido que enfrentarse a pruebas difíciles en la vida. 지난해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2번이나 받은 거장 아슈가르 파라디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 내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천 옹진군에는 134.5mm의 많은 비가 왔고요. 강원 철원은 113.3mm, 서울 중랑구도 77.5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는 최고 70mm, 개밖에 중서부 지역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강릉은 35도, 대구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